자, 스스로 핵심 정리 4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에서 첫 번째 송의 발전과 북방민족의 대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가 이제 건국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황제 독재와 문치주의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나라가 절도사의 바로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절도사들이 이제 곳곳에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서 이제 당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5대 19개의 분열 시기를 거쳐서 그 분열을 다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절도사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바로 그거를 수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를 세워서 송태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태조의 정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절도사들이 권력을 잡았던 거를 불만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절도사들이 힘을 키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무슨 정책을 시행을 하냐면 문치주의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문장 내지는 학문으로 다스리는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치주의를 채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합니다.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황제 직속 부대인 금군, 황제 직속 부대인 금군을 강화하고요. 그러면서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전시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과거제에서 마지막 최종 시험으로 황제 앞에서 시험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시를 도입을 해서 황제가 직접 원하는 그런 관료를 선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재산권은 축소시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학문, 공부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무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그 대신에 약해진 국방력으로 인해서 그 국방비 지금 세패 지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패라는 건 뭐냐면 자꾸 쳐들어오는 유목민족에게 돈으로 때우는 거야. 쳐들어오는 유목민족에게 지불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 하는 일종의 세금같이 주는 금은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방비 세패 지불도 많고 그리고 이 문치주의를 하면서 문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재정난을 해결을 할 방법을 찾다가 이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개혁을 하게 되죠. 개혁을 하게 되는데 신법을 주장하는 신법당과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구법당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법당 대상인 대주조가 반발해서 결국에는 이 왕한석의 신법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라는 거에서 왕한석에 대한 얘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유목민족이 자꾸 쳐들어와서 특히 금은 이제 여진족이죠,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화북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개봉이었던 수도가 지금의 황저우 지역이죠. 그래서 황저우로 천도가 되게 되면서요. 그 남송에서 근근히 버티다가 13세기에 결국에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변화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송으로 가게 되면서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강남 개발이라는 건, 송나라 때 강남 개발이라는 건 창장강 하류 지역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장강 하류 지역이 그 한족들이 많이 건너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진 지주들과 그 다음에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전호, 그래서 지주 전호제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호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산업 발달을 보시면 석탄 사용이 보편화돼서 제철, 자기, 견직업과 같은 수공업이 발달해서 석탄을 통해서 이런 제철이나 도자기 만드는
그런 화력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은 원거리 무역상과 중개 상인이 증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행과 작과 같은 동업조합이 더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남 개발이 이루어져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제 상업이 같이 발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화폐 경제도 발달하게 되죠. 동전 주조하고 유통이 증가하면서요. 동전으로 그 유통량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지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지폐는 교자와 회자라는 이름으로 지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개발에서 해상교역의 얘기를 해보면 조선술과 나침반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나침반의 발전이 이루어져서 북방민족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성교역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 이후로 바닷길이 개척이 되지만 그게 메인 교역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으로 쫓겨간 후에는 해상교역이 거의 메인 교역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시박사라는 교역을 담당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해상무역 관리하고 재정 수입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송나라 때 지배층은 바로 사대부입니다. 사대부. 그래서 이 송나라 때 이제 지배층으로 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학교하고 서원이 증가해요. 특히 과거제에 황제가 하는 전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시험의 중요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학자이자 관료인 사대부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대부들은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책임감, 자부심 이런 것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로서 전호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을 지배하는 지배층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들은 문화로 이제 어떤 학문을 공부하느냐? 이제 더 이상 훈구학이 아니에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자, 한나라 때의 훈구학, 한당 때의 훈구학은 이제 경전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계속 이거는 무슨 말이야 하고 연구를 하는 훈구학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해서 보다 철학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의명분, 화이론 이거 화는 중국이죠. 중국과 그 다음에 이는 오랑캐. 그래서 지금 이 남송 체제 하에서 오랑캐 유목민족들한테 하도 구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났어. 일종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화이론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송나라 때 송대의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역사서로 편찬이 됩니다. 이 편년체가 이제 편찬이 되는데 편년체라는 거는 우리 실록도 편년체죠. 몇 월, 년, 월, 일에 따른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역사 서술 방식이 바로 편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문화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 남송 때 강남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상업도 같이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도 잘 살게 되는 서민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에 즐거운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오락시설, 잡극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송나라 때 인쇄술과 화약, 나침반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에 전파돼서 결국에 유럽 사회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서양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서양의 신학로 개척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신학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게 다 이 나침반 거기다 이제 화약도 한몫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로 개척의 원동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인쇄술은 르네상스
르네상스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동력으로 이것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와 금의 발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연은 16주를 차지하고 송과 전연의 맹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서 요가 송으로부터 꾸준히 세패를 받는 것을 약속을 받고요. 그 다음 거라는 독자적으로 문자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거라는 북방민족과 한족과 따로따로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체제인 북면관, 남면관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부족제로 통치하고요. 농경민족인 한족은 주현제로 통치하는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화 얘기인데요. 서화는 이제 탕구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서화는 사실 그들 스스로를 대하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하인데, 한족 관점에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화라고 칭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화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을 압박해서 물자를 공급하고 동서무역이 번영이 되면서 서화도 같이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서화도 고유문자, 지금 보시면 거란도 거란문자 사용했고 여기 고유문자 사용을 하고요. 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송과 연합해서 요를 정복을 했는데 송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송을 공격해서 화북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도로 하게 되고요. 여진족도 여진문자 사용했어요. 여진문자 사용을 하고 대신에 여진족은 요 나라가 북면관 남면관제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원적 통치체제를 하는데 여기는 맹한 모국제입니다. 여진족은 맹한 모국제, 한족은 주현제로 다른 통치체제로 시행이 됐던 것이 이 금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이원적 통치체제는 본 수업 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더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핵심 정리, 빈칸 다 정리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